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30대 신혼부부이고 이번 영상은 2025년에 읽었던 책 결산 영상입니다. 2025년에 34권을 읽었는데요. 34권 중에서 제가 고른 최고의 책 10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독서 취향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술술 읽히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설보다는 에세이류를 좋아해요. 주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자기계발 쪽 그리고 뭐 경제 쪽 이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과 관련된 책도 있긴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닌 책들도 있어서 그냥 재미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2번을 읽었어요. 2024년 겨울에도 읽었고 2025년 겨울에도 읽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왜 이걸 읽어보라고 했냐면 저랑 제 친구가 여기류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에는 HSP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외부 자극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에너지를 쉽게 소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제가 24년에 읽었을 때는 나 이거랑은 좀 거리가 먼데? 라고 느꼈지만 25년에 읽을 때는 이거 너무 난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반복되는 소리도 신경 쓰이고 뭔가 질서정연하지 않을 때 왜 나는 이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잘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이런 모습도 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고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섬세한 건데 사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민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예민한 사람은 진짜 막 말만 걸어도 승질내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한테 말 걸기가 어려운,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을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런 말,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무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의 속은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혼자 마음이 아프구나.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만큼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걸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내 예민한 걸 좀 잠재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7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영향 있었던 3가지 정도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첫 번째, 내 인생을 나를 양육하는 게임이라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방법이 좀 신선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다마고치 게임 이런 거 하면 그 시간마다 밥 잘 주고 물도 먹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나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내가 힘들어하니까 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널 살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비심을 기르는 게 중요하대요. 생각해보면 저는 좀 저한테 더 엄격하고 기대하는 것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했을 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엄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이거 못할 수도 있지. 응. 저는 일단 먼저 해보는 성격이거든요. 해보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실패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발전하게 되고, 저는 이런 성격이어서. 그냥 일단 뭔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빠 같은 성격은
나랑은 또 참 다르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지만 이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짝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이면서도 둔감한 사람이 최고의 짝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남편에게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요? 네, 이거 진짜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초딩 때 좌우명이 있었거든요. 네. 좌우명 그 졸업장에 쓰잖아요. 네, 저 있죠. 뭐라고 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당시면 6학년 13살이잖아요. 네. 저는 노페인 노게인이었어요. 제 아, 좌우명이. 진짜 웃기죠? 저기 뭐 스카이캐슬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데 보통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좌우명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성취하려면 이만큼의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네 번째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고 노페인 노게인이 아니라 노게인 노페인이라고 생각을 해라. 내가 6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을 되게 깨부숴주는 느낌이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사실 요즘 세상이 남들과 비교를 하기도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거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 나만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그런 걸까?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바쁜 현대인들 중에서도 내 마음 관리, 에너지 관리를 잘 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처 잘 받고 남의 시선 의식하고 걱정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부님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다른 거 읽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저희 둘이 같이 읽었는데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줄거리 혹시 기억나세요? 일단 어떤 30대 미국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엄청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흥청망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쓰고 저축도 적게 하고 네, 그런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파이어족 그리고 지출을 최소화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딸과 더 시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을 느꼈고 그 부분을 이제 아내한테 담백하게 얘기해서 아내는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지만 점점 그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는 막 돈을 100 벌면은 90을 썼던 사람들인데 50까지 줄이게 되면서 이만큼 줄이면은 원래는 20년 일해야 될 거를 한 8년까지 줄일 수 있다. 막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파이어족의 삶을 점점 배워가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의 또 좋은 점은 어렵지 않아서 술술 맞아요. 읽었어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좀 확신을 주는 책이었고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좀 철학적인 질문이었는데 삶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 하니까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이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여유, 악기나 운동,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시간,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많이 웃으며 보내는 시간 5가지를 골랐는데 사실 이 5가지 중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래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 원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포르쉐 끌고 싶다. 나는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시골에서 텃밭 키우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나잖아. 네. 그래서 그 삶의 이제 방식이 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사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안 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원래 이 부부가 소비가 많았던 사람들이어서 10가지 방안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구매, 전자제품, 옷, 아이 장난감 같은 재미로 하는 지출을 줄이라는 방안을 알려줍니다. 되게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소비가 너무 많아서 좀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적는데 가계부 보면서도 아직도 뭐 줄여야 될 게 보인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가계부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내가 이제 매달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앞으로는 좀 더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절약과 지금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 혹은 절약이 하고 싶은데 평소 지출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아니면 언젠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계신 20대, 30대 젊은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채널이 이제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네. 추천드려요.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책,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읽는 게 아까워서 아껴 읽었어요. 전 가끔 너무 좋은 책을 만나면 막 읽기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엄청 길지도 않은데 7일 동안 야금야금 나눠서 읽었어요. 책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배경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연인을 따라서 베를린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살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누구랑 같이 함께 살아가거든요. 플랫메이트를 만나는데 좀 독특한 플랫메이트인 요나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나스는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성격이 되게 귀엽고 매력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지만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기도 하고 청결이랑은 거리가 멀고 당뇨가 있는데 단 걸 좋아하고 성격이 매력 있어요. 약간 뭔가 청반직추하고 아리 같은 성격이에요. 네. 뭔가 자기 진짜 솔직한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었고 저는 또 해외의 문화를 아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엔 그래서 그 요나스가 주인공에게 해준 음식 레시피가 있어요. 독일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감자가 유명한가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레시피들 근데 어렵지 않은 것도 알려주니까 막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나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무서워요. 오빠는? 뭐 안 무서운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갑자기 죽는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플랫메이트랑 살아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알려주는데 그 속에서 따뜻함과 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인공 이름이 성진인데 요나스가 성진 발음을 잘 못해서 맨날 숭진이라고 불러요. 숭진. 그래서 숭진, 삶은 정말 아름다워. 너처럼 좋은 친구도 있고 사랑스러운 가족도 있지. 심지어 내가 할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좋은 친구 있고 좋은 우리 가족 있고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고 이런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나한테도 독일인 친구가 있으면 이런 마음일까? 그 사람의 인간미를 가득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나라의 문화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솔직한 일상은 어떤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왜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일까라는 고민이 엄청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이 육개장의 의미를 깨닫고 엄청 슬프기도 했습니다.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책, 어이쿠 오늘도 행복했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는데 밀리의 서재에 오디오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정수 씨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썼어요. 개그맨 이정수 네. 씨? 아. 네, 이 책이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정수 씨가 쓴 책이거든요. 네. 아마 보면 누군지 알 거야. 누군지 알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25년 새해 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되게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는데 이게 글이 아니라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거 있지. 이 사람은 어떠냐면 살면서 연예인 번호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막 자기 번호도 알려주고 지금도 안 바뀌었대?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원래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다가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건데 막 하루에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 거야.
제가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아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제 회고하는 일기를 쓰는 거지.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랄까?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책이구나. 새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을 찾고 싶다, 작은 행복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스운 책이에요. 5번째 책, 가끔 여행하고 매일 이사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건 남편도 읽고 저도 읽은 책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벤 라이프라는 걸 처음 접했어요. 벤 라이프는 말 그대로 벤에서 생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국인 여성분과 프랑스인 남자분이 2평짜리 벤에서 살아가면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화 에세이입니다. 엄청 낭만 있지 않아요? 낭만 있긴 했어요. 네. 사실 2평이면은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도 많이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면서 자유와 즉흥성 성찰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벤에 오수통이 없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보통 씻거나 할 때 오수가 생길 텐데 이분들은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식초랑 천연비누, 베이킹소다 이것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손빨래도 천연비누로 하고 베이킹소다도 쓰고 치약은 베이킹소다랑 코코넛 오일을 섞고 주방 세제는 가루 비누를 물에 타서 쓰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2년 전부터 준비했대요. 벤 라이프를 시작하기 2년 전부터 우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가진 자원을 한정되어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멋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읽었을 때 그런 물주머니 같은데 응. 구멍 뚫어가지고 샤워. 샤워기처럼 이게 쫄쫄쫄 나오게 해가지고 씻는다는 게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영원으로 사는 삶에서 그쵸. 스킵 다이빙이랑 우핑 이런 게 나왔는데 이분들도 스킵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식량 찾고 아니면 유기농 농가에 일손 도와주는 대신에 숙식을 제공받는 거 이런 것들도 보여주니까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험 정신이 좀 느껴지는 책이었는데 뭔가 이런 삶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읽으면서도 이런 삶도 있구나, 평범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별 5개를 준 책입니다. 다음 책, 6번째, 나는 평생 여행하며 살고 싶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친 듯이 여행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촬영 감독 지망생인 박 로드리고 세히라는 분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3년 동안 1000일 동안 해외에서 생활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곳을 가는데 배낭 하나 메고 가서 현지 사람들이랑 진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진짜로 그 깔짝대면서 그 문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컬처럼 그 삶을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인상 깊은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텅 비어있는 구멍가게에 들어가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리만 날리고 있던 가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겐 내가 영어였고 나에겐 그들이 영어였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네.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영화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한 일상 행동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좋은 문장이 있었는데 문장을 소개하지 말고 제가 느꼈던 점은 뭔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간이 짧으니까 그쵸. 빨리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는 여행을 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좀 천천히 여행을 하면서 느긋한 여행의 참맛을 함께 알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정말 그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7번째, 지구에서 잘 놀다가는 70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귀엽죠? 네. 안 눌러볼 수가 없죠. 일단 이거 에세이 형식인데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작가예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70가지의 사소한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묶어낸 그런 책입니다. 산책 중에 만난 강아지와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이 잘 놀다 간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인상 깊은 문장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바보의 춤을 추고 바보의 웃음을 웃고 바보의 옷을 입으면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을 덜 쏟으면 어떤가?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겁을 냈는지 바보 같아 보여도 내가 행복만 하면 괜찮지 않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은 일상에 좀 지친 분들 있죠. 요즘에 삶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것들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8번째 책입니다.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책인데요. MBC 기자 출신이었던 김아영 씨가 이제 퇴사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커피 안 드시잖아요. 네. 네. 저는 커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커피가 뭐길래 저렇게 좋을까? 나도 커피 좀 마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또 이거 팔랑팔랑 네, 팔랑팔랑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지만 그 전에는 직업이 자꾸 바뀌었어요. 승무원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향을 막 찾아가다가 기자 생활을 그만하면서 약간 방황하는 그런 과정을 담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듯 기계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지는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고 나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5가지 정도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 책 읽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 제철 과일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요. 사실 이제 30대가 되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지금 진로 고민이 엄청 되는 시기여서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거나 아니면 퇴사를 고민 중인 분들 그런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책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거기 소개하는 커피숍도 네. 가볼 수 있겠네요. 가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9번째 책입니다.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책이에요.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볼까? 어떠세요? 살아보고 싶죠. 그쵸?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면 살아보고 싶죠. 뭔가 우리가 사실 제주도에 대한 낭만이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알았냐면 낭만 속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외의 사람들을 육지 사람들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육지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뭔가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제주도에 속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냥 낭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의 삶이 아니라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고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지내야 하고 이런 정말 실용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문장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를 흔들었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도대체 즐겁게 산다는 건 뭘까? 일을 하면서는 이만큼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2번째 문장 강풍에 부러지는 건 단단한 나무다. 가늘고 긴 그리고 유연성이 뛰어난 야자수는 바람을 즐길 줄 안다. 그러네요. 네. 나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전 강풍이 오면 그냥 꺾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늘고 긴 나무처럼 이렇게 유연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책 어느 여행자의 캐캐 묵은 일기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주부님도 같이 읽으셨잖아요. 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주부님이 먼저 읽고 저한테 추천을 추천해 했어요. 주신 네. 표현력이 미쳤다면서.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에세이 형식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에세이라고 하는 건 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 일기장을 책으로 만드냐 그렇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아니고, 일기장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해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처음 시작부터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글을 너무너무 잘 써서 네.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도에 가보고 싶은 로망이 있으니까 더 이 책을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라나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25년에는 그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바라나시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경계죠. 공간이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은 총평, 표현력이 미쳤다. 이게 일기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통곡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작가 이야기를 읽으니까 결국 인생은 사랑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한다, 에세이를 좋아한다, 이런 깊은 표현력에 감동을 느낀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5년 마무리 독서 결산 10권을 추천해 보았는데요. 네.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진짜 좋은데 제가 읽은 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매달 읽은 책을 그냥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바로바로. 한 권 읽고 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6년에는 경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소개해드리면 구독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10권 중에서 안 읽어본 것들 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었어요? 안 읽어본 책 중에 네. 뭔가 저랑은 관련 없다고 얘기했지만 음. 첫 번째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관련 없겠지만 이제 와이프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와이프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이 책을 읽으면 오빠가 나에 대해서 잘 알 거야 이제. 네.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겠다, 그지? 네. 근데 진짜 나만 이상한가? 싶은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두서없이 소개한 것 같아서 책이 정말 다 좋은데 제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책 다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10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 10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의미 있는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